네, 올여름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보입니다. 더위는 광복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드디어 다음 주면 폭염이 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그냥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덥거든요.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도 역시 더운 거죠. 네, 이번 주 전국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정말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요. 특히 경북 영천의 수온주가 무려 3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전국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한번 또 갈아치웠고요. 또 어제 서울 같은 경우도 36.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극심한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37도가 예상되는 등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라도 좀 내려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아주 강합니다. 더위 대비도 잘 하셔야겠지만 화상 입지 않도록 햇볕의 대비도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오존까지 말썽을 부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요즘 폭염 얘기 전해드리면서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되도록이면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실내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를 해서 또 건강관리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극심한 폭염 탓에 각종 기록들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특히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는 1994년에는 못 미치지만 올여름 폭염이 아마 역대 2위 기록은 거의 다 갈아치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 산간과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특보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 수도 역시 벌써 1,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온열 질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원인입니다. 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지상으로는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열대 공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 여름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형적인 무더위 패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 북부와 몽골 부근에서 발생한 강력한 열파까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두꺼운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부터 이 열파의 중심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가 상층에서 짓누르다 보니까 햇볕을 막아줄 구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볕이 쏟아지면서 마치 불판처럼 우리나라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역대급이라는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또 많이 출연하시죠.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궁금하신 게 이 더위가 좀 언제쯤 꺾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반가운 소식이 또 있다면서요? 네, 연일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예.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었는데 네. 드디어 더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수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자면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이번 폭염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복절 연휴까지는 더위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은 34도가 예보되어 있고 일요일과 광복절에도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여전히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로 9일째로 지속되고 있는 열대야도 아마 이번 연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폭염 기준보다 미친 32도를 보이기가 시작하겠고요. 또 주 후반으로 가면은 아침 기온도 24도에서 23도로 떨어지면서 열대야까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3주 가까이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주변에서는 차라리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올해 태풍 소식은 없는 건가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 워낙에 많은 비바람이 네. 몰아치다 보니까 사실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될 기상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오히려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올여름 폭염을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던 94년하고 비교를 자주 하곤 하는데 사실 94년에도 이른바 효자 태풍이 있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덕의인데 이 태풍이 절묘하게 한반도를 비껴나가면서 당시 극심했던 폭염과 가뭄을 해소시켜주면서 이른바 효자 태풍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같은 효자 태풍이 좀 간절한데요.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 중반쯤에 제7호 태풍 찬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올여름 폭염의 양상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로에 따라선 더위가 더 길게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진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태풍이 만약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경우 현재 꽉 막혀 있는 기류가 해소가 되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일본 남쪽으로 북상을 한다면 더 많은 열대 공기를 몰고 올 수가 있어서 지금의 폭염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이쪽 방향으로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따라서 폭염의 기세만 꺾어주고 물러간다면 어느 정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덥긴 덥지만 피해를 주는 태풍이 아니라 정말 이 더위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자 태풍이 왔으면 좋겠군요. 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